반갑습니다. 속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3학년 1학기에 들어서 내신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절대평가 과목들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3학년에 들어서 내신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절대평가 과목들을 주로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이니까 절대평가 과목들로 학기 이수 과목이 구성되어 있는 바람에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본 영상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절대평가 내신의 의미와 영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1등급에서 9등급으로 구분이 되던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 등급이 A에서 C등급으로 나뉘는 절대평가 방식의 내신 등급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학생 및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발생한 가장 큰 의문점은 바로 이렇게 절대등급으로 산출되는 내신 등급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일 듯 합니다. 상대평가였을 경우에는 실력 차이를 알 수 있는 등급이라는 정확한 지표가 존재했지만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이 등급을 산출하는 여러 기초 지표들의 효용성이 심각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급을 산출하는 여러 지표들의 효용성이 낮아졌다는 것은 절대평가로 운영되는 모든 과목들에 대한 신뢰도가 골고루 저하되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답시고 A등급은 1에서 3등급, B등급은 4에서 6등급, C등급은 7에서 9등급에 대응될 수 있도록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대입에는 유리하다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 고등학교에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난이도를 조절을 해도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A등급을 1에서 7등급에 그리고 B등급을 8등급에 C등급을 9등급에 대응시켜 버리면 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자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고등학교에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일반적인 등급 기준에 따른 정규 분포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절하지 않는 이상 특정 학교가 개별 단위로 행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해당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학생의 성적표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학기 영어 교과의 심화 영어 회화 1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A등급은 95.2%, B등급은 0.6%, C등급은 4.2%인 반면에 2학기 과학교과의 정보과학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A등급은 31.8%, B등급은 63.6%, C등급은 4.6%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등급 기준 퍼센티지에 대응시켜 보면 심화 영어 회화 1 과목의 경우 A등급은 1등급에서 8등급 극 후반대, 그리고 B등급은 8등급 극 후반대, C등급은 9등급에 대응이 되고요. 반면에 정보과학 과목의 경우에는 A등급이 1에서 3등급 중반대, B등급이 3등급 중반에서 8등급 극 후반대, 그리고 C등급이 9등급에 대응이 됩니다. 영어 교과목은 정규 분포를 아예 무시한 채 성취도를 낸, 다른 의미로는 상위 성취도를 이리저리 뿌려댄 과목인 반면에 정보과학은 그래도 정규 분포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A등급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수준이 천지차이인 이런 상황이 대학교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대학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속소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 측의 평가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릴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의 영어 과목처럼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정규 분포를 아예 무시한 채 형성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정보과학 과목처럼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정규 분포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형식으로 형성된 경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심화 영어 회화 1 과목처럼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등급 기준 퍼센티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의 학교에서는 상위 등급인 A등급을 95%에 가깝게 아주 다양하게 뿌려버린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몇몇 학교에서는 하위 성취도인 C등급을 골고루 뿌려대는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험을 구성하는 선생님들은 학교 측에서 꽤 큰 압박을 받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이 첫 번째 사례에 속하는 과목들의 경우에는 대학 측에서 성취도 등급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성취도 등급 내에서도 정성평가에 필요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최상위권 대학 기준으로는 원점수가 98에서 100점이 아닌 학생들에 대해서 세특을 아예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혹은 축소시켜서 반영하는 형식입니다. 같은 A등급이라 하더라도 원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지 않다면 누구나 A등급을 받는 그 쉬운 시험과 평가 시스템에서도 우수한 학업 역량을 보이지 못한 학생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특이 훌륭해도 95% 이상이 A등급을 받는 환경에서 대학 측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등급 학생에게 1등급 세특이 들어가 있으면 서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기도 하고요. 물론 대학과 과목에 따라서 그리고 평균 점수에 따라서 해당 원점수의 기준선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최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오늘은 3학년 절대평가 과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A등급을 넘어선 100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누구나 받는 A등급이기 때문에 세특으로만 차별점을 두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장 큰 신뢰도는 여러분이 취득하는 원점수를 통해서 판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한 공부와 100점을 받기 위한 공부는 양적으로도 그리고 질적으로도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디 최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A등급에 만족하시기보다는 100점이란 목표를 위해서 남은 기간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정보과학 과목처럼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등급 기준 퍼센티지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완벽히 일치한다기보다는 그나마 A에서 C등급에 대한 변별력이 갖춰져 있는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자의 사례처럼 A에서 C등급 간에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A등급이 아니라 B나 C등급의 취득이 매우 큰 타격이겠으나, 지금 이 사례처럼 A에서 C등급 간 변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B등급이나 C등급 취득으로 인한 타격이 그나마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최상위권 대학은 무조건적으로 A등급을 취득해야 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교과 세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서 성취도야 어차피 등급 기준 퍼센티지와 유사한 정규 분포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 것이고, 대학 측에서도 이를 감안해서 해당 성취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살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상대평가보다는 등급 자체의 다양성이 9개에서 3개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교과 세특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상위 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하위 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높을수록 상위 등급 취득자들의 교과 세특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대평가 과목들을 이수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및 면접의 핵심 소재와 연결해서 교과 세특을 구성해야만 한다는 점을 석소장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교과 세특을 구성하는 방법이야 발표부터 토론 그리고 친구들과의 프로젝트까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콘텐츠 상으로 하나하나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절대평가 과목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원하는 전공의 기초가 되는 대학교에서 전공기초 과목으로 불리는 이런 과목들과 연계된 과목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궁금증을 정확히 어필할수록, 그리고 본인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정확히 어필할수록 입학사정관과 면접관의 구미를 당기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마지막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A등급 비율이 높은 과목이라면 원점수가, 그리고 A등급 비율이 낮은 과목이라면 교과 세특이 핵심 요소이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3학년에 진입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단순한 성취도보다는 해당 성취도를 구성하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여러분의 서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훨씬 중요한 지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라진 기존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영향력과 대응책에 대해서는 추후 입시철에 자세하게 다루어 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